당신도 그런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왜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세요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 우리가 쉬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더 바빠질까? 정년 퇴직을 했거나 아이들이 다 컸거나 이제 더는 누가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시간인데 막상 주어지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자기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조금 따끔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함부로 썼다니요.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보니 세네카가 말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정말 당신을 위해 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 주말엔 쉬는 게 아니라 밀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란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쉬는 건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멈추는 건 뒤처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멈춰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일을 그만둬도 되고 누굴 챙기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세네카는 이걸 바쁨의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착각해왔다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한국 사회는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 이후를 살았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고 자식 세대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쉬는 건 사치였습니다. 쉬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몸에 배었습니다.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쉬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시간 보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네카의 말대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평생을 누군가의 기대, 사회의 요구, 가족의 필요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의무였고,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은 다 컸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계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집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래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쉬는지를. 몸과 마음은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몸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드디어 시간이 나서 책을 펼쳐 들었는데 한 줄도 안 읽히는 경험. TV를 켜놓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경험. 산책을 나갔는데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인 경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도 평화롭지 않다. 문제는 쉬는 방법이 아니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평생을 쓸모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얼마나 생산하느냐로, 집에서는 얼마나 헌신하느냐로, 사회에서는 얼마나 기여하느냐로.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소유당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 시간은 낭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쉬는 시간에도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은 산책 30분 하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면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쉼은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어릴 때는 공부해야 했고, 청년기에는 취직해야 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걸 자기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온전히 자기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것이 낯설고, 쉬고 있으면 불안하고,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을. 그리고 지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 함께 조금 더 가보면 어떨까요? 세네카는 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쉼이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는 것이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회수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네카가 말하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남에게 빌려줬던 시간을 다시 나에게 돌려받는 것. 내가 남의 기준으로 살았던 시간을 내 기준으로 되찾는 것. 그게 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부모라면 이래야지. 이런 기준들이 내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건 게으른 거 아닌가?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들. 이 정도는 해야 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정말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 반복해서 당연하다고 착각하게 된 것뿐입니다. 세네카는 로마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쉼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 이게 참 무섭습니다. 타인의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돼. 늙어서도 뭔가 하고 있어야 해. 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삶을 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 삶을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의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 눈으로 보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으로 나를 봐온 사람이 갑자기 내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요. 세네카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원사는 매일 정원을 가꾼다. 하지만 정작 정원을 즐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정원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열심히 가꿔왔지만 정작 내가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원을 즐기라.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설령 그게 남들 눈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세네카는 말년에 철학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일 대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이게 진짜 쉼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시간을 쓰는 것. 그게 책을 읽는 거든, 산책을 하는 거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든,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나는 아직 그렇게 못하겠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네카도 완벽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말년에야 조금씩 쉼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바쁘게 산 사람이 갑자기 쉬는 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작은 쉼부터 시작하라. 작은 쉼이란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겁니다. 핸드폰 보지 않고 TV 켜지 않고 그냥 커피 맛만 느끼는 겁니다. 산책을 나갈 때 운동 삼아 빨리 걷지 말고 그냥 천천히 걷는 겁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세지 말고 그냥 바람이 어떤지 느끼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오늘은 몇 페이지라는 목표 없이 그냥 읽고 싶을 때까지만 읽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쉼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우리는 쉼도 뭔가 대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취미를 가져야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네카도 그랬습니다. 그는 쉬고 있을 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게 두라. 우리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다른 걸로 정신을 돌리거나. 하지만 세네카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냥 두라. 생각이 올라오면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붙잡게 됩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쉬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못 쉬겠으면 안 쉬어도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쉼을 잘 못해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쉼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뭐든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쉼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본 10분. 그게 쉼입니다. 또는 하루 종일 바빠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쉬지 못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도 쉼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쉼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서두르지 마라. 우리는 늘 서둘러 왔습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쉼만큼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끔, 아주 가끔, 오늘은 쉬어도 되겠다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조금 쉬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작은 쉼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쉼에는 답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잊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 참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쉴 수 있기를. 그리고 쉬지 못했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를.